바로 해주시면 돼요. 수도레인덤 스테이트의 적용과 발표 페이트 인테그먼트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요. 뒤에 발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다룰 내용들이 수도랜덤 스테이트 유니터리, 그리고 암호학적인 노클로닉 세오렘, 그리고 퀀텀 마니 스킴이라고 그 퀀텀 크립토그래픽에서 자주 쓰이는 스킨 중에 하나를 소개할 거고, 그다음 인탱글먼트를 분석하는 방법과 인탱글먼트를 집중화 시킬 수 있는데 여기 그냥 정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수도랜덤 스테이트의 인탱글먼트를 분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랜덤 스테이트를 리뷰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기존의 그 고전적인 완전한 랜덤성이 유니폼리 랜덤한 것처럼 양자의 완벽한 랜덤성은 하 랜덤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이 하 랜덤 스테이트들과 이제 폴리노미얼한 알고리즘의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면 이 하 랜덤 스테이트와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똑같이 행동한다는 게 저번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T 디자인과 다른데 논문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봤는데, T 디자인은 어떤 통계적인 분포가 있을 때 그걸 근사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 랜덤 스테이트가 완전히 랜덤하잖아요. 그럼 거기 통계적인 분포로부터 T차 모먼트까지를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을 T 디자인이라고 하고, 하 랜덤 스테이트를 실제로 근사를 할 때 T 디자인을 많이 쓰는데, 이 수도 랜덤 스테이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어떤 알고리즘의 복잡도적인 제약이 있으면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반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T 디자인 같은 경우는 T까지 근사를 했다고 해도 T 플러스 1차 모먼트부터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랜덤 유니터리를 정의를 하는데요.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 효율적으로 계산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유니터리가 의존한다고 했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랜덤성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울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저번에 정의한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생성한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아다마르 게이트와 이런 저희가 정의한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가함으로써 저희가 정의한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이러한 임의의 기저로부터 수도 랜덤 스테이트를 만드는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 수도 랜덤 유니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학적인 노클로닝 세오렘을 정의를 하는데요. 기존의 노클로닝 세오렘은 알려지지 않은 양자 상태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복사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의상, 그러면 공격자는 수도 랜덤 스테이트의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노운 퀀텀 스테이트가 아닌 거죠. 따라서 기존의 노클로닝 세오렘을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고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암호학적인 노클로닝 세오렘을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복제를 하는 알고리즘 C가 있다고 했을 때 M개의 수도 랜덤 스테이트의 인풋을 받습니다. 그리고 C가 복제를 해서 M보다 더 큰 M'개의 복제를 성공했다고 쳤을 때 실제로 그 M'개의 복제를 성공한 그 스테이트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그랬을 때 키 값에 대한 평균을 다 취해보면 이 상태가
서로 아예 다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카피를 실행한다고 해도 이게 무시할 정도로 작다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 대해서 뭐 조금 질문이 이번 어떤 식으로 제 기억으로는 수학 테스트라는 방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학 테스트라고 뭐 정보의 어느 정도 거리를 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증명을 한 지 사실 조금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수학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그냥 정의로부터 거의 바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테스트를 바로 실행해요. 그리고 오라클 튜링 머신 다음부터는 증명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싶네요. 너무 이렇게 개념만 하기에는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좀 약간 너무 추상적인데 너무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 그 한국 과정 같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범위라고 보면 그림 같은 거 한번 볼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아까 수학 테스트 수학 오퍼레이션 할 때 그 수학. 뭐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저게 그런 식으로 되죠. 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이 논문에서는 거의 수학 테스트랑 그 트레이스 디스턴스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행렬이랑 농이 트레이스를 쓰는 거의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거의 정의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도되는 것들이어서 이게 거의 최초로 제시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바로바로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 튜링 머신을 뭐 조금 엄밀하게 정의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중간에 동작은 모르고 인풋과 아웃풋만 존재를 하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 오라클의 쿼리를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튜링 머신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이 쿼리를 하는 상태가 오라클이 실제로 yes라는 답을 내는 상태, no라는 답을 내는 상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라클에 의존하는 튜링 머신은 이 쿼리를 몇 번 하는지에 따라서 이 전체 복잡도 클래스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 오라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어떠한 알고리즘에서 되게 나는 이 동작을 하고 싶은데 이 동작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그냥 오라클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해놓고 그냥 나중에 증명을 하겠다. 후세한테 그냥 뒤로 밀어놓는 거죠. 그런 개념을 오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어떤 오라클 5에 의존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또 여러 논문에서도 많이 쓰이는 형태여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놀랍게도 P 클래스와 NP 클래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어떤 이미 오라클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P 클래스와 NP 클래스가 같아지는 오라클은 항상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 오라클이 실제로는 이 P 클래스 안에 있다는 것만 보이면 실제로 P와 NP가 같아지는 증명이 가능했죠. 마찬가지로 BQP와 QMA도 이런 관계성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리플렉션 하는 그 파이에 대해서 리플렉트하는 이런 퀀텀 오라클을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굳이 BQP 안에 BQP 밖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롱들리 수도 랜덤을 정의를 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제 우리가 실행하는 알고리즘의 범위를 원래는 그냥 양자 알고리즘 중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으로 범위를 제약했었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스트롱들리 수도 랜덤 퀀텀 스테이트 정의에서는 이제 오라클 5에 의존을 해도 똑같이 수도 랜덤성을 만족하는 스테이트들을 이제 스트롱들리 수도 랜덤 퀀텀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아직 딱히 중요한 건 아니라 어떻게 그쵸? 그냥 리플렉트 이런 형태를 만족하면 이런 오라클을 정의해놓고 얘가 알고리즘이 그냥 이런 형태의 오라클을 의존할지라도 그런 알고리즘들은 여전히 수도 랜덤성을 만족한다. 그래서 그 정리 5에서 이제 스트롱들리 수도 랜덤 스테이트와 그냥 원래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서로 동치다라는 걸 증명했고요. 그리고 아까 정의한 것과는 약간 다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하는 알고리즘을 그냥 퀀텀 알고리즘으로 제약시키지 않고 또 오라클에 의존한다고 해도 똑같이 클로닝하는 거는 거의 확률이 너무 낮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와있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들었어요? 오라클을 왜 쓰는가? 오라클을 왜 쓰는가? 오라클을 왜 쓰냐면 그러니까 에피션트한 퀀텀 알고리즘의 제약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거로만 계약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오라클까지 상황이 확장을 BQP라는 클래스 안에 알고리즘들로만 지금까지 수도 랜덤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보다는 크겠죠. 이 OK에 의존한 알고리즘은 BQP보다는 클 겁니다. 이런 범위 속에서도 수도 랜덤성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BQP 밖에 뭐가 있었죠? 이게 QMA 퀀텀 머니 스킴은 퀀텀 크립토그래픽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인데 우선 얘는 세 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고요. 먼저 키 제너레이터는 그냥 시큐리티 파라미터 뭐 그냥 비밀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키의 인풋을 받았을 때 프라이빗 키 K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의 키 제너레이터라고 하고 뱅크라는 알고리즘은 이 생성한 프라이빗 키 K를 바탕으로 이 양자 상태의 달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뱅크라고 합니다. 생성된 양자 상태는 뱅크 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달러 스테이트가 이제 실제로 돈 역할을 할 건데 이제 VR은 키라는 인풋과 이제 뱅크노트의 후보 중에 이 센트라는 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를 판별을 해서 얘가 실제로 내가 생성한 스테이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내가 생성했다고 판단되면 accept하고 뭐 안 되면 reject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VR이라고 합니다. 왜 생성했는데 생성한 거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거죠. 생성했는데 생성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조자가 있다고 치고 위조자가 이 달러를 가지고 얘와 똑같은 달러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걔를 위조한 거잖아.
그 위조 지폐를 던져줬을 때 이 VAR은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니면 진짜 원래 내가 생성한 달러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뱅크에서 시중에 달러를 풀고 네. 풀어진 돈은 위조될 수도 있고 위조되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건 아, 네네. 그래서 이 퀀텀머니 스킴이 안전해지려면 VAR이 액셉트 됐을 때 그 실제로 실제로 액셉트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실제로도 내가 진짜로 생성한 달러의 확률이 반대네. 액셉트를 했는데 실제로는 실패를 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1 마이너스 입실론인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라는 알고리즘이 또 있는데 얘는 그냥 이러한 알게에 뭐 뱅크노트들을 후보로 나열된 것들을 쭉 받아서 이 VAR 알고리즘을 하나씩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셉트 되는 것들이 몇 개인지 세는 알고리즘을 카운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사운드네스 에러를 정의를 하는데 이러한 일단 달러를 머니를 생성했는데 큐비의 머니를 생성을 한 걸 가지고 같은 키로 제 생각엔 꼭 같은 키로 생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긴. 아, 같은 키로 생성돼야겠다. 같은 키로 생성이 돼요. 같은 키로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같은 키가 똑같으면 생성도 똑같나요? 아니면 그냥 키가 똑같으면 생성도 똑같아야죠. 네, 생성도 똑같아요. 네. 그래야 그 키의 정의인 거고. 그래서 Q개의 달러를 받았을 때 이 C가 위조를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위조를 받고 이 위조된 뱅크노트 센트를 알게를 생성을 했다고 쳤을 때 이 카운트라는 알고리즘이 얘를 Q보다 더 높게 판단을 할 확률이 델타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알게의 위조된 양자 상태가 될 거고 사실 이는 정의 다 델타 델타를 정의한 거야. 그냥 이미 에러 델타라고 둔 겁니다. 아마 델타는 네글리지블 펑션이어야지 이제 이걸 세큐리티 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정의 정의 사운드니스 에러에 관한 걸 그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아 정의죠. 그죠 정의네요. 그래서 네, 저 델타가 네글리지블 펑션이 있는 시큐어라다는 걸 네, 네, 정의네요. 정의. 그럼 사실 이 식이 아까 정의한 크립토그래픽 로클러닝 세어렘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부터 세어렘 8로 저도 랜덤 스테이트를 퀀텀머니 스킴에 그 뱅크노트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퀀텀머니 스킴은 항상 세큐어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러면 아까 그 뒤에 그 아까 비슷하다는 식 이거죠. 카운트가 그럼 저 내적과 정반대인 거예요.
카운트라는 건 아, 1일 되니까. 내적 값은 0에서 1이니까 카운트의 의미를 카운트는 약간 아까 보니까 적당히 큐보다 카운트가 근데 사실 감은 잘안 나오는데 내적값이 적당히 어떤 톨러런스보다 크면 그냥 카운트 세울 네, VR을 그렇게 정의하겠죠. 그러면 쟤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거니까. 뭔가 그냥 이 구조로 같이 대칭적으로 저거를 증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갖다 넣어서 이거는 분명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는데 이게 네글리지블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가정해 놓고 그대로 도클로니믹 세오렘을 대입을 하면 이게 모순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거의 두세 줄 만에 바로 증명이 되고. 그래서 그래 아니면 그러면 네글리지블이 아니면 크립토그래픽 도클로닉 세오렘과 모순을 일으켜서 그리고 바이칼테이트 인텐글먼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어느 정도 아시지 않나요? 들어봐야 그뭐 LCC라는 연산을 정의를 했는데 먼저 스퍼러블 바이칼테이트 스테이트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의 세퍼러블한 바이칼테이트 스테이트를 먼저 정의해놓고 앨리스와 밥 사이에는 이제 각각에 대한 로컬 오퍼레이션과 서로 고전적인 통신만을 허용한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러한 LOCC 오퍼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E라는 퀀텀 오퍼레이션들은 로 A, 그러니까 앨리스에만 적용되는 로컬한 오퍼레이션을 뜻하고 반대로 F라는 퀀텀 오퍼레이션은 밥에만 적용되는 퀀텀 오퍼레이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덱스들이 이제 고전적인 통신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비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형태가 항상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즉, 세퍼러블한 스테이트의 LOCC 오퍼레이션 아무리 적용을 해도 똑같이 세퍼러블이 나온다는 것을 연산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LOCC 오퍼레이션은 인텐글먼트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미트 분해를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서 슈미트 랭크가 1이 나오면 세퍼러블이라고 부르고 슈미트 랭크가 네, 이걸 들었어? 수강은 안 할 건데 졸업했는데 5-1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 민철 씨가 대학원을 이거 알고 있는데 2학기 때 그 뒷부분 가는데 한번 대학원이가 가르쳐주세요. 뒷부분을 써서 새로 컬렉션하고 할 거예요. 학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도 2학기 때 강의 오신다고 하시고 양컴 강의 뭐 하셨나요? 양자정보 관련된 그분이면 양자 정보학을 하지 않을까? 민철 씨는 아마 물리로 디코이런스 할 거예요. 크라우스 만들 거예요. 퀀텀 얘기하고 알고리즘 한 교수님 뭐 하시나요?
이 시미트 디컴포지션은 퓨어 스테이트의 분석에만 그립니다. 왜냐면 그냥 스테이트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메이저라이즈드라는 수학적인 용어가 등장했는데 뭐 정말 별거 아니고 그 내림 차선으로 어떤 벡터들의 엘리먼트들을 정렬을 한다고 했을 때 얘를 순차적으로 첫 번째 애들끼리 비교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애들끼리 합한 걸 또 비교를 하고 계속 끝까지 비교를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부등호가 방향이 계속 똑같은 거를 메이저라이즈다. 뭐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처음 아 그래요? 아 네, 좋습니다. 알죠? 이거 되게 신기해서 아, 네. 이게 시미트 코에피션트랑 LOCC 그러니까 시미트 코에피션트가 이런 메이저라이즈드 관계가 있으면 LOCC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냐 데스티 매트릭스가 골은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지 않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저렇게 줄여나갈 수 있다는 베이시스를 바꾸면 슈미트 넘버나 코에피션트가 바뀔 텐데 뭐 그렇게 베이시스를 잘 바꿔서 시미트 분해로 나올 수 있는 스테이트는 그냥 유일하잖아요. 근데 굳이 슈미트 분해를 하면 그게 좀 랭크까지는 안 돼요. 근데 그 데이시티 매트릭스 표현 자체는 혹시 그래서 인텐글먼트 그 인텐글먼트 엔트로피 양 중에 그 데이시티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제일 작은 값 뭐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어요. 데이시티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는 네, 데이시티 매트릭스가 아까 뒤에 전 페이지를 여기 보면 PJ 저 있잖아요. 네. 저게 꼴이 저게 하나가 아니라는 베이시스 바뀌면 PJ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항도 달라져 있고 더하는 항도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라고. 네. 하나에 똑같은 거. 덴시티 매트릭스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스테이트 벡터로만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텐서 프로덕트나 아우터 프로덕트나 사실 똑같잖아요. 그냥 좀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냐 4 곱하기 1이냐 이 차이지. 구조 둘간 아이소모르피즘은 충분히 정할 수 있어서 근데 굳이 이거 그러니까 굳이 데ን시티 매트릭스를 스테이트 벡터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런 성질을 찾은 거기. 그러니까 슈미트 분해로 나올 수 있는 값이 만약 유일하다고 치고 일단 네.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인텐시티 오퍼레이션도 이제 그냥 유일할 거 아니에요. 슈미트 그 디컴포지션으로 나온 그 슈미트 베이시스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그 상태는 여러 개로 표현이
스테이트는 약간 제일 작은 상태인 것 같고 일단 좀만 더 들어. 네. 그래서 파이라는 스테이트랑 psi라는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슈미트 코에피션트들 간의 메이저라이즈드 관계를 만족하면 파이라는 스테이트가 psi라는 스테이트가 파이라는 스테이트로 항상 LOCC를 통해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메이저라이제이션 간의 관계가 있어야만 서로 인탱글먼트 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게 됩니다. 왜냐면 LOCC만이 이제 인탱글먼트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LOCC로 생성할 수 없는 오퍼레이션은 LOCC로 생성될 수 없는 스테이트는 인탱글먼트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 만약 LOCC로 생성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스테이트가 LOCC로 생성되기 전 스테이트보다 인탱글먼트가 크진 않겠죠. 그런 논리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LOCC를 할수록 인테그럴먼트는 줄잖아요. 그죠? LOCC를 해서 못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분이 중요한 성분이고 이런 성분은 다시 그러니까 LOCC를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인탱글먼트가 더 낮은 상태라는 건데 이런 메이저라이제이션이 있으면 이런 관계가 있으면 그건 LOCC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런 메이저라이제이션이 있어야만 인탱글먼트의 정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뭐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psi라는 스테이트와 파이라는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이 슈미트 코에피션트들을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서로 정렬을 했습니다. 서로 실제로 메이저라이즈드 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서로 비교를 쭉쭉 해보면 부호가 계속 오른쪽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파이가 psi에 비해서 더 우세하다, 메이저라이즈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이전의 세어렘 10에 의해서 LOCC로 psi라는 상태가 파이라는 상태로 변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psi는 파이보다 인탱글먼트 된 정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증명이 니스넷 창에 있는데 엄청 깁니다. 한 7, 8페이지 그 증명이 되게 신기해서 그래서 더 낮은 메이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슈미트 코에피션트들이 되게 평평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얘는 한쪽에 되게 쏠려 있는데 얘는 되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더 평평한 슈미트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얘는 더 높은 인탱글먼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메이저라이즈드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모르는 거야. 서로 비교를 할 수 없다. 이 모든 인테그럴먼트 메이저에 대해서 제 인탱글먼트 메저가 다 슈미트 코에피션트랑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혼노이만 엔트로피도 그 슈미트 코에피션트로 튀어나오는 그 형태를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인탱글먼트 메저, 유효한 인탱글먼트 메저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알파 레니 엔트로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저번에 강의 정보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뭐 인텐글먼트 컨센트레이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 일단 N개의 바이파이터이트한 퓨어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똑같은 투사이라는 스테이트의 N개 카피입니다. 이때 앨리스와 박은 K개만큼의 벨 페어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K는 무조건 N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인텐글먼트를 분석할 때는 앨리스와 밥 사이에는 LOCC의 연산만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랬을 때 만약에 이런 변환이 높은 피델리티로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한다면 이렇게 벨 페어는 바이파이터이트 스테이트에서 맥시멀한 인텐글드 스테이트니까 이 K 큐빗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인텐글먼트가 정제되었다. 최대로 인텐글먼트 됐으니까 인텐글먼트가 되게 깨끗해졌다, 정제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그 인텐글먼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그 n-k개 큐빗의 시스템은 반대로 인텐글먼트가 작아져야겠죠.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인텐글먼트가 뭐 유지되거나 적어도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감소를 할 거니까 그걸 인텐글먼트 딜루전, 얽힘, 희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스테이트의 폰노이만 메저먼트를 취했을 때 이거는 오차하고요. 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하면 폰노이만 메저먼트와 KN 사이의 관계식이 있다. 그리고 n이 충분히 크면 이 n분의 k는 폰노이만 메저먼트로 분사된다는 겁니다. 즉 전체 시스템이 높은 인텐글먼트를 가져야 그만큼 더 높은 k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텐글먼트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많아진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다음 발표 때 이게 수도 인텐글먼트에서 이 효율적인 이 과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논문이 스코데러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양자 계산 이론 쪽에 매우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지간하면 맞지 않을까. 왜냐 아직 아카이브 남겨서. 그분이 보존 샘플링을 정의하신 분. 다 하시는. 그래서 이제 수도랜덤 스테이트의 얽힘을 분석하면서 발표를 마칠 건데 왜 분석해요? 이건 수도 인테그먼트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고 그 논문에서도 수도랜덤 스테이트 논문에서도 마지막에 인테그먼트를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러게요. 그냥 수도랜덤 스테이트가 이런 성질을 가진다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수학은 그냥 해도 돼. 의미는 물리가 찾아줄 거야.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타 랜덤 스테이트의 그 폰노이만 엔트로피를 분석을 했고요. 평균 폰노이만 엔트로피가 이러한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는데 이 로그 DA가 A라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그 얽힘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건 타 랜덤 스테이트가 거의 맥시멀리 인텐글드 스테이트와 거의 가깝다. 이게 그냥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도 랜덤 스테이트의 제곱의 트레이스를 취했을 때 이 평균 그 키값에 대한 평균을 다 취해봤을 때 모든 수도 랜덤 스테이트는 이 카파 마이너스 C 네글리지블보다는 서로 더 크다. 제 생각은 이 C는 그냥 그 지수적으로 작다는 텀을 보인 거고 이 카파는 여기 세큐리티 파라미터인데 이게 그냥 그 전에 네글리지블 펑션의 정의였어요. 결국 다항식 그 다항식 형태 그쵸 다항식 형태다. pt 최소값은 1, 디멘전의 입자 개수승분이 1이니까 그죠. 최소값. 지선수니까. 원래 인텔러 같은 퓨리티를 많이 분석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아직 동기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 분석할 때 퓨리티랑 인텔러먼트를 두 개를 제일 많이 분석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인텔러먼트 스펙트럼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퓨리티 스펙트럼이라는 개념도 등장해서 그건 나중에 제가 다루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동기는 잘 많이 쓰더라고. 이게 뭔가 뒤에 증명과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게 그 파이K를 임의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A라는 큐빗의 A 시스템과 NB라는 큐빗의 B 시스템으로 임의로 스테이트를 중간으로 잘라서 바이파이테이트 시스템을 만든 거고 그걸 어떻게 자르든지 다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파이케이가 아까 피사의 N이랑 뭐냐 전에나 그 디지털레이션 했을 때 네, 분명히 얘는 그냥 수도랜덤 스테이트. 수도랜덤 그렇게 스테이트. 보면 트라이파티티 인테그럴 그러면 그죠. 걔는 ABC로 해가지고 C 무시한 다음에 A, B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양자 중력이나 그런 데서 많이 쓰더라고. 특히 트라이파티티 인테그럴 해가지고 네거티비티 얘기도 많이 하고 거기서 네거티비티 인테그럴먼트 네거티비티 EBS CFT 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만약에 제가 수도랜덤 스테이트를 만든다고 치면은 온전히 전체 디멘전을 수도랜덤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디스틸레이션처럼 일부분은 수도랜덤을 만들고 일부분은 안실라처럼 해서 안실라나 어시버처럼 써서 버리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미 거기서 바이파티티인데 이 수도 랜덤 안에서도 바이파티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 세 개에 대한 얘기로 많이 쓸 것 같다는 감이 보니까 버려진 부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인바라먼트 같은 친구들 그런 걸 아이디어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 네. 저번에 그 수도랜덤 스테이트 그 예시 물론 이상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 안실라를 쓰는데 결국에 세퍼러블이 돼서 날려버릴 수 그렇죠. 이상적인 건 셀퍼러블 그냥 이상적이지 실제 않은 화면에서 노이즈가 있는 경우. 그렇죠. 노이즈처럼 요 마지막 구조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였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시스템 A랑 B로 나눴을 때 이 베리파이테이트의 시미티 디컴포지션을 해봤을 때
그 슈미트 랭크가 나오는 게 카파의 C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즉 인텐글먼트가 충분히 커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폰넬만 엔트로피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이 로어 바운드가 로그 카파이기 때문에 거의 맥시멀리 인텐글드 스테이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합니다. 또 랜덤 이면 네, 수도 랜덤 스테이트. 네, 여기 수도 랜덤 스테이트인 파이 K를 정의를 했고, 걔는 거의 맥시멀 네, 여기서는 그렇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수도 인텐글먼트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수도 랜덤성에 만족하면서 되게 낮은 얽힘인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증명한 게 수도 인텐글먼트의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파티션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임의의 파티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든지 다 인텐글먼트가 낮다는 걸 보여야 수도 인텐글을 만족하는 그런 증명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을 50분 딱 채웠네요.